기아 타순 편성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팬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책임감은 현재 내부까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현 상태로 괜찮은지에 대한 반성적 목소리 말입니다. 신임 감독이라는 용어는 아직도 예민한 사안이지만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는 금지된 주제가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체 기아 구단 내에 어떤 일이 발생했길래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지 빨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구독 및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독의 시즌은 가을이 아닌 겨울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범호 감독의 비시즌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야구는 부재하고 언어만 존재했습니다. 기아는 2024년 통합 우승 이후 구단 차원에서 전례 없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선수단의 성취를 격려하며 스프링 캠프 장소인 미국 어바인까지의 왕복 비행기표를 전체 선수단에게 제공하는 유례없는 보상을 마련했죠. 훈련 공간, 환경, 물적 조건은 이미 최상급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범호 감독은 이것을 전략, 훈련, 선수 활용 계획, 체계적인 팀 구성에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자율야구라는 명목하에 훈련은 실제로 방치 수준이었고 그 결과 시즌 초반부터 팀 전체가 생기없고 방향성을 상실한 채로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철저한 준비는 없고 방임만 존재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기초적인 수비와 송구 동작에서조차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18일 두산과의 경기에서는 수비 실책이 무려 3번이나 발생했고 포수 김태군 선수는 1루 주자의 도루 저지 과정에서 2번이나 송구 실수를 저질러 모두 실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수비력의 약화는 결국 감독의 책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팀이 수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비 훈련이 필수적이었으나 기아는 시즌 대비 기간 동안 자율훈련이라는 이름하에 제대로 된 준비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아의 현재 상황은 단순한 부진이 아닙니다. 상황 타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침체 상태입니다. 예측 가능한 타순 구성, 변화 없는 선수 기용, 팬들의 의견에 무감각한 감독. 이 정도면 침체가 아니라 퇴행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어제 타격과 수비에서 모두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인 한승택 선수가 오늘 경기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점은 팬들의 머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4월 17일 KT와의 경기에서 한승택은 3타수 2안타, 1루타 1개를 기록하며 OPS 1.750이라는 눈부신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컨디션이 양호한 선수를 다음 날 기용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선수들을 출전시키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상황에 적합한 선수 기용, 경기 흐름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은 감독의 기본 능력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아는 그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기아 타이거즈는 팀 운영과 관련하여 팬들 사이에서 심각한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이범호 감독의 선수 기용 방식부터 부상자 관리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며 팬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특히 투수진 운용이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황동화 선수가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필승조, 추격조, 롱리리프 구분 없이 무작위로 등판시키는 이 이상한 투수 운용 방식은 많은 팬들의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황동화 선수의 최근 등판 기록을 살펴보면 팬들의 분노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특히 단지 이틀 전 13구를 던진 후 다시 41구를 던지게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관리입니다. 황동화 선수의 어머니까지 직접 SNS를 통해 호소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동화 좀 아껴주세요. 9회 마무리 잘해줬는데 제발 이라는 말이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황동화뿐만 아니라 윤영철 선수의 선발 기용도 뜨거운 쟁점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보여준 성적은 한마디로 참사에 가까웠습니다. 3월 26일 키움전에서는 2이닝 6피안타 3볼넷으로 윕 4.50을 기록했습니다. 윕는 이닝당 출루 허용률을 의미하는 지표로 보통 1.3을 초과하면 부진하다고 판단하는데 윤영철은 무려 4.50에 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투수로서 제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4월 11일 롯데전에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단 1이닝 동안 6실점, 피안타 6개, 볼넷 1개, 홈런 1개로 윕는 무려 7.00. 이닝당 7명의 타자가 출루한 셈입니다. 평균 자책점은 충격적인 54.00을 기록했고 상대 타자에게 허용한 타율은 0.545에 달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상적인 선발 운용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제 경기 두산전에서는 2와 3분의 1이닝 동안 3피안타, 윕 4.24를 기록하며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무려 5개의 볼넷을 허용했습니다. 볼넷이 피안타보다 많다는 것은 제구력 불안이 심각하다는 신호이며 탈삼진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점은 구위 자체가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최근 3경기 평균 윕는 4.69, 평균 피안타율은 .470, 평균 자책점은 16.29에 이릅니다. 이는 KBO 평균치와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며 감독이 이런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선발 기회를 제공하는 이유를 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불펜 과부하로 이어졌고 황동화 선수 같은 젊은 투수가 무리하게 마운드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감독이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개선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진한 선수를 반복해서 기용하고 경기력과 무관한 결정을 내리는 운영은 기아의 장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내야수 김선빈 선수의 부상 관리입니다. 4월 18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김선빈 선수는 6회 초 번트를 시도한 후 1루 커버를 들어온 두산의 투수 박직국 선수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김선빈 선수는 입술 안쪽이 찢어져 병원에서 긴급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김선빈 선수가 본래 하루 더 휴식을 취한 후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이범호 감독이 비가 올 가능성이 있어 하루 쉬어주는 것이 어떻겠냐며 하루 일찍 경기에 투입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김선빈 선수는 종아리 근육 손상에서 회복 중이었고 퓨처스 리그에서도 제한된 경기만을 소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선발로 내보내고 부상 복귀 직후 두 번째 타석에서 번트까지 지시한 이범호 감독의 결정은 팬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감독의 무책임한 판단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그대로 선수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선빈 선수의 부상 상황에서 감독이 적절한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점도 팬들을 더욱 격분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팬들의 목소리는 구단 경영진까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 야구 관계자는 구단 내부에서도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구단 내부에서는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프런트라인과 현장 파트가 별도 회의를 진행한 정황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선수 기용에 관한 설명 요구, 전략적 재건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외부의 시선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이범호 감독 체제가 시즌 마무리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변화가 온다면 그 후임은 누가 될까요? 이미 팬들 사이에서는 구체적인 후보군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언급되는 인물은 이종범 KT 코치입니다. 그는 혜태 기아 시절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등번호 7번이 주인공입니다. 1990년대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이자 4차례의 한국 시리즈 우승, 정규 시즌 MVP, 골든글러브 6회 수상 경력을 보유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의 명성만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아닙니다. 은퇴 이후 한화, LG, 주니치, 국가대표팀 등에서 다양한 지도자 경험을 축적했고 최근에는 LG 2군 감독, 1군 주루 코치, 그리고 2023 시즌 LG의 한국 시리즈 우승 코치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4년에는 KT의 외야 주루 코치로 그라운드에 복귀했고 2023년 오프 시즌은 아들 이정우의 메이저리그 진출과 맞물려 MLB 동반 지도자 연수를 자비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감독으로서의 검증은 아직 불충분하지만 선수 출신 지도자 중 드물게 MPB, KBO, MLB까지 다양한 시스템을 직접 체험한 인물이며 팬들 사이에서도 한 번쯤은 기회를 제공해 볼 만한 인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 평가에 따라 레전드가 구단 내에서 상처 입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신중한 의견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동욱 전 NC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2018년 NC의 감독으로 임명된 후 2년 만에 창단 첫 통합 우승이라는 성과를 일궈낸 인물입니다. 데이터 기반 운영과 선수 중심의 소통을 강조하며 감독의 야구는 없다, 선수의 야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죠. 감독 시절 세이버 매트릭스를 적극 도입한 작전 운영과 냉철한 선수 기용으로 팬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된 야구를 구현하는 감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현재는 KBO 전력강화위원, 국가대표 수비코치, 해설위원 등 지도자, 행정, 미디어를 두루 경험한 안정적인 외부 인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범호 감독 체제의 가장 큰 불만인 데이터를 언급하지만 적용하지 않는 운영과 가장 대조적인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팬들이 희망하는 변화의 상징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진감용 수석 코치의 감독 대행 체제를 검토한 뒤 단기 성과를 토대로 1년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중간 과도기 카드를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즌 중이라 급격한 체제 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조직과의 마찰이 적고 외부 이미지가 양호한 진감용은 이상적인 조정자 역할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죠. 차기 감독론에 아직 시기상조일까요? 아니면 지금이 아니면 너무 늦어질까요? 확실한 것은 현재의 기아는 팬들의 기대치에서 너무 괴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팬들은 지금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결정이 구단 차원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든 팬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팀을 다시 야구다운 야구를 구현하는 팀으로 되돌리는 것. 그 변화의 시작점이 어디에서 출발할지는 이제 구단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차기 감독론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